대표님, 솔직히 리더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주셨어요? 그리고 구성원은 그 사람이 왜 리더로 뽑혔는지 알고 있나요? 자, 제가 리더십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양육하고 성장시키냐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때 왜 어떤 기준으로 뽑았냐고 말씀드리냐면 여기서부터 다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구성원은 궁금합니다. 자, 우리 지금의 조직은 승진 체계가 굉장히 약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만큼 구성원의 수가 많지 않고 각자가 일당백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 아래 팀원이 있고 그래서 내가 올라가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어졌어요. 자, 대표님들도 대표님이 조직을 유연하게 시장 상황에 맞춰서 대처해 나가고 발전시켜 가려면 팀장과 막 파트장을 두고 피라미드 구조로 막 가는 것보단 유연하게 조직을 구성하는 게 편하고 그랬을 때 직책이 훨씬 간소화되는 게 유리하죠. 이건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그렇게 가고 있죠. 여기에 되게 현실적인 이슈가 있어요. 뭐다? 다 자리를 줄 수 없다. 그리고 이 자리를 주는 것 때문에 회사의 유연성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이건 조직의 성장에 마이너스고 생존의 문제에서 탈락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현실적인 체감과 파악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구성원은 그 한정적인 리더 자리에 누가 올라갔는지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또 하필 내 옆에서 같이 했던 내 동료가 갑자기 올라갔어요. 근데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이 올라갔는지도 몰라. 이 사람이 실무를 잘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난 이런 리더를 기대한 건 아닌데 각자가 원하는 리더상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 대표님들도 친구 있으시잖아요. 친구분들께 물어보세요. 너가 기대하는 리더상 뭐야? 다 다를 거예요. 왜 친구한테 물어보려고 하냐? 구성원은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대답을 안 할 테니까요. 왜냐면 이미 당신은 대표님들은 리더를 뽑아놨고 또 알고 있는데 어떤 리더를 기대라고 한다면 지금의 리더가 다를 때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민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는 누군가에게 물어본다면 그들도 각자 다른 리더상을 말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리더를 세웠냐는 거예요. 이건 어떤 힘이 있냐면 이 리더가 믿을 만한 리더다. 그래, 내가 따를 만한 리더라고 구성원들에게 따르게 하는 어떤 구심점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만큼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북극성과 나침판이 되어줍니다. 기준이 되어준다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고 합리성과 수용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팀원이 늘러가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좀 인원이 많아지면 누군가를 세워야겠다. 내가 대신 나 대신 말해줄 누군가를 관리자로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세요. 근데 그 본능적인 생각을 좀만 멈추시길 진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관리가 필요한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아웃소싱 업체들이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통해서 일정 로레벨의 일들을 떨구시려면 그러니까 낮은 레벨의 일들, 반복적인 것들 그래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관리를 할 영역들이 있다면 그건 아웃소싱 업체를 활용하세요. 저는 그걸 정말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관리가 필요해서 내가 관리자를 안 치잖아요. 그 비용 다 합쳐보세요. 그게 훨씬 더 클 겁니다. 외주 업체를 쓰는 것보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늘어나니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고정관념일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비용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리더를 안 치는 것이 관리가 필요해서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리더를 안 쳐야 돼요? 성과와 성장과 시스템을 견인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리더의 기준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서의 리더의 기준은 리더는 성과와 성장과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옛날처럼 대표의 의사를 잘 파악하고 경영진의 의사를 잘 파악하고 누가 얼마나 업무를 잘하는지에 대해서 누가 근무 태만이지 않는지를 눈 쫑긋하고 발견해낼 수 있는 그 관리자가 아니라요. 리더는 마음을 사는 거예요.
권위로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사는 진짜 리더를 세우고 싶고 그렇게 사람들이 구심점을 모이길 원하신다면 지금의 사람들이 원하는 건 성과를 견인해내고 성장을 만들어내고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자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리더로 올리신 그분들이 성과와 성장과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들입니까? 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면 이게 정답이 아닐 수는 있죠. 그렇지만 표현은 다를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이 나처럼 누군가 일하길 원하고 이런 게 우리 회사가 시스템화 된다라고 만든다면 저희가 인사 체계를 시스템화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의 행동 양식과 인재상에 대한 것들을 구조화해 나간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회사의 성과를 만들어내지에 대한 걸 누가 어떻게 견인할 수 있지? 우리가 성장, 구성원의 팀원의 성장을 어떻게 이끌어내지? 회사의 성장을 어떻게 만들어내지? 시스템화하는 거, 퀄리티 컨트롤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프로세스화 해내지? 누가 와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있다가 어떻게 만들어내지? 그쵸? 신규 입사자 교육을 어떻게 하지? 우리 팀원 안에서의 조직 적합성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지? 라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쵸? 여러분도 가장 큰 리더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지 마음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비즈니스적으로 여러분 너무나 멋진 분이시고 하시겠지만 여러분이 경영권을 누군가 위임하지 않는다면 구성원도 여러분이 똑같이 솔직히 기대할 겁니다. 성과와 성장과 시스템. 너무 잘하고 계신 분이라면 그것도 알려야 돼요. 내가 대표로서 이 회사의 성과와 성장과 시스템을 어떻게 견인했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권위를 얻으시고 마음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이 믿고 맡겼던 그 리더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이 보기에 성과와 성장과 시스템을 견인하는 자들이라면 그가 합당해서 그 자리에 있음을 증명시켜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리더 회의체, 이게 리더들만의 회의체도 있겠지만 제가 무대에 그들을 올리라고 하거든요. 제가 많이 말씀드린 거 솔직히 이런 피드백 진짜 많아요. 제가 많이들 유니콘 회사에서 조직 경영진과 가까이서 조직의 변화를 만들어내가고 기획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많이들 겪어봤던 얘기인데요. 대표님들이 정말 인맥을 다 동원하고 본인의 삶을 걸어가면서 진짜 시장의 멋진 탑티어 분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어떤 얘기예요? 자기 사람들로 채우네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 회사의 수준에 이 사람이 대표가 설득하지 않았으면 오지 않았을 사람임에도 그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자기 사람으로 채우내라는 얘기를 한다고요. 그때 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들을 무대로 세우세요. 이들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에 대한 것들 증명시키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타운홀 미팅 하시잖아요. 전체 회의 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회사의 자기의 팀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 나가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설명되어지게 하셔야 돼요. 그쵸? 그리고 제가 직무기술서를 적으면 그 사람의 수준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리더에게 내가 팀을 이끌고 팀을 만들어내갈 거라면 각 직무마다 어떠한 직무기술서, 어떠한 역할과 책임과 어떠한 역량과 경험과 지식과 기술과 태도가 있어야 되는지 기술해 내가는 것. 그리고 내가 연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분기마다 어떻게 이걸 쪼갤 것이며 팀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역할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그리게 하고 그것을 발표하게 시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성장을 만들어낼 것인지, 그쵸? 팀원은 어떻게 관리해서 뽑아낼 것인지, 그가 자기 팀에게 맡겨진 회사의 전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팀에게 부여된 목표를 어떻게 만들어내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해나가는 것.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내가 퀄리티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주간 업무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해 나갈 것이고 내가 입사하신 사람들에게 한동안에 어떠한 온보딩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양육해 나갈 건지에 대한 것들 내가 고객에게 어떤 정보들이 나갈 때 내가 퀄리티 컨트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그들이 잘 기술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시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도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실은 리더 회의체인 겁니다. 이건 리더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리더들끼리도 그들끼리의 집단 지성이 상승되고 서로의 간에 항상 다 평가하거든요. 저 사람 진짜 대단하네 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일일이 이 사람이 뭐가 잘못됐고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다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뒤에 빠지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의도하고 있는 방향대로 사람들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들이 리더로 얹혔다면 그들을 통해서 리더십 모임도 진행되게 하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성장과 성과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더 채워나갈까? 우리가 외부에 지금 이런 강사를 부려서 이런 얘기를 한번 얘기 들어볼까라는 것도 할 수 있겠고, 지금 우리 회사가 지금 고객의 이런 피드백을 받았다. 그렇지만 각 팀마다 이것에 대해서 개선하기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지? 라는 것들을 의논해 볼 수 있는 거겠죠. 많은 회사가 일하는 원칙의 첫 번째로 고객 중심이 있습니다. 그럼 고객 중심이 우리가 팀의 영역 안에서 어떻게 쪼개져서 실현될 수 있는가가 리더 회의체에서도 운영돼야 되겠죠. 이번 이런 이슈가 생겼어. 그럼 각 팀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 논의가 나와지고, 그럴 때마다 서로의 깜냥, 역량이 드러납니다. 그 자질이 드러나요. 그 판을 만드시면 돼요. 네, 저는요 진짜 리더십에 대한 화두가 너무나 크고 많이 하죠. 조직관리, 성과관리, 사람관리가 너무나 중요해요. 리더는 구성원의 마음을 사야 되고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 왜 구성원의 마음을 사야 합니까? 왜 일도 제대로 못하는 구성원의 마음을 사야 해요?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퀄리티 컨트롤 해가고 이 사람은 고객에게 함부로 하지 않도록,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우리는 이 사람이 실패를 통해 배우게 합니까? 왜 그 실패에 대한 피해를 고객에게 맡겨요? 그쵸?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막는 역할이 전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리더 회의체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잘 더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집단의 지성을 올리고 누가 더 잘하는가도 볼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권위도 부여하게 되는 거 있고. 그래서 수많은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런 리더십 강의 말고요, 어떠한 목적과 의도로 내가 리더들을 선임했고 그들에게 기대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전체의 조직은 이러한 사람들을 우대할 것이며 당신들도 성장과 성과와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겠죠. 그게 사람들에게 경력 개발의 로드맵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 팀 바이 팀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팀마다 다르다. 그 회사의 모습은 제가 리더들에게 많이 말해요. 중간 관리자에게, 여러분 팀원에게 여러분은 회사의 전체일 수 있다고. 내가 경험한 그 팀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지 조직 전체 때문에 하지 않아요. 내 팀원이 계속 퇴사한다면 대표님, 그 리더를 책임을 묻게 해야 됩니다.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겠죠. 네. 그리고 역량이 안 돼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 이 사람이 교체될 만큼의 시스템을 충분히 유지될 만큼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도 보셔야 되겠죠. 그런 것들로 여러분이 리더십의 본질을 잡으시면 너무나 좋겠어요. 인기 많은 리더가 아니라 회사의 성장을 위하고 성과를 만들어내고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리더를 우리는 어떻게 뽑을 것이며 어떻게 양성할 것이고 그들을 어떻게 권위를 심어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이 모든 논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집단의 지성 활용해서 방법하고 운영하고 어떤 양식들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많이들 말하는 거 너무나 익숙하시죠. 그래서 이걸 같이 적어왔어요. 조직관리, 성과관리, 사람관리. 이게 보통 리더에게 부여되는 것인데 이건 방법이죠. 조직을 관리하고 성과를 관리하고 사람 관리해서 그 결과물이 뭐예요? 회사가 성과를 내고 팀이 성과를 내고 회사가 성장하고 구성원이 성장하고 회사가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퀄리티 컨트롤로 해서 고객 중심적으로 고객의 일정 이상, 우리 회사에 누가 그 사람들을 만났던 일정 이상의 서비스가 제공되게 하는 것이 이 결과까지인 거고, 그 과정에 있어서 영역이 조직관리, 성과관리, 사람관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조직관리 안에서 그쵸? 미션, 비전, 핵심같이 일하는 원칙을 내재화하는 것이 리더들로서의 그 책임에 있고, 이걸 잘하면 뭐가 돼요? 이걸 잘하면 성장이 되는 것들이 기본이 되겠죠. 그쵸? 우리 팀원들이 이걸 바탕으로 할 수 있겠구나에 대한 기본들이 되는 거겠고, 같이 경영진을 욕하는 리더, 대표님 진짜 구분해내셔야 됩니다. 제가 솔직히 뭐라고 리더들에게 말하면요, 대표 설득 못하는 거 당신이 한 게 아니냐고. 그러면 내가 왜 설득을 잘 못했을까를 고민하셔야죠. 팀원하고 같이 회사 욕하는 거, 나도 해봤는데 안 되는 거, 본인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진짜 설득 많이 못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진짜 내 스스로를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끼고 어떻게 내가 더 잘 설득할 수 있지를 고민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치열하게 고민했고 모든 시도를 했을 때도 안 된다면 이건 가치관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것을 팀원에게 내린 적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리스크로 삼는 것이 대표가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결정되어진 것이 옳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리스크는 내가 최대한 다 방지할 수 있도록 조심해야 되고 미리 해야 되겠죠. 이것을 내가 중간 브릿지로서 리더라면 대표와 구성원 사이에서의 역할들을 해놔야 되는 거고, 그것이 조직관리에서의 일하는 원칙의 내재와도 연결되어 있는 거겠죠. 성과관리라고 한다면
자, 성과 관리가 그래서 결국 직접적으로 성과도 연결되고 성장에 대한 것도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목표와 연계하고 주간회의 계획을 잘 해내고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를 잘 해나가고, 그쵸? 파트너 사업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며 우리가 지금 업무하는 것들이 잘 기록되게 하고, 그래서 누구나 어느 정도 일정 이상 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 이 사람이 빠져도 조직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람 관리에 있어서 채용, 기대치 합의, 퇴사 프로세스, 퇴사자 관리가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시스템화 하는 것도 이거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 결과값으로. 그게 무슨 얘기냐? 퀄리티 컨트롤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누가 해도 어느 일정 수준 이상 되게 하는 것. 자, 그러면 우리 팀원이 파트너한테 함부로 말해서 파트너가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요? 리더 책임이죠. 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왜 이 사람한테 그냥 파트너한테 말할 때 가이드 주지 않으셨나요? 메일을 왜 함부로 보내게 했고 공고문이 이상하게 나가게 했나요? 채용 공고문 같은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중간에 누가 관리해요? 중간 관리자, 리더요. 그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거겠죠. 아, 어떻게 하면 프로세스화 할 수 있겠지? 어느 맥락에서, 그러니까 최소 체크리스트라도 만드셔야죠. 저는 그래요. 내가 처음 봤는데 공고문 이상해. 그럼 인사는 또 회사를 대변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다 피드백 받겠어요. 그리고 내가 다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럼 저는 잘하는 사람에게 한 번 더 받고 나한테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마이크로 매니징이라고요? 해야죠. 업무의 성숙도가 낮고 퀄리티에 대한 유지가 안 되면 당연히 마이크로 매니징을 해서라도 나는 시스템과 퀄리티 컨트롤을 해나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시스템을 만들어내가는 그 리더의 역할인 거겠죠. 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경력 개발 같은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이 팀원의 성장을 원하신다면 이게 따라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인디비주얼 디벨롭먼트 플랜, 커리어 디벨롭먼트 플랜 이런 거, 그쵸? 자기 경력 개발, 그쵸? 내가 지금 하는 업무가 나의 지금의 열심이 미래의 나의 직무와 커리어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로드맵을 보여주는 것이 리더의 역할인 거겠죠. 제가 말해요. 총무하는 거 막 PC 세팅하는 거 되게 어렵고 너무 귀찮고 누구나 할 수 있고 하찮은 것처럼 여기고 그래서 싫어하는 친구가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매주마다 몇 명의 인원들이 오고 한 번 컴퓨터를 예약하고 발송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고 그래서 미리 사양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다 기록해 놓고 한다면 당신은 퀄리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최소 2주 전에는 나한테 이 요청이 와야 되는 거고 발주사에게도 내가 보통 우리 회사는 예측해서 상반기 내에는 10명이나 12대의 그런 컴퓨터를 얘기한다고 하면 딜을 해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 내 수준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기획을 막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제가 또 기획 잘하는 거 되게 유명하거든요. 기획을 운영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진짜 이거 하나하나 돌아가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 위에 개선을 쌓고 그 위에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리더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너의 지금의 열심이 앞으로의 너의 성장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지금 하는 업무 안에서 너가 무엇을 발견해낼 수 있고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커리어 경력 개발이라고 말하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누구 외부 강사 불러와가지고 막 당신의 성향은 무엇이고 그래서 어떻게 로드맵을 짜보시고 역할 모델링을 그런 딴따라 멋진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거죠. 지금의 업무가 어떻게 나의 성장과 도움이 되는지를 그 걸음을 걸어본 사람이 말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또 피드백이 가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정기적으로 여러분은 경영진에게도 여러분이 팀이 이렇게 되길 원했고 팀이 어떤 리소스 분배가 잘 돼야 되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제대로 안 됐다? 그것 또한 여러분의 리더의 책임이겠죠. 그러면 경영진과 1대1로 주기적으로 미팅을 잡고 해나가는 것도 리더의 책임이 되는 거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나 지금 대표인데 내가 이 얘기 왜 듣고 있지? 자, 여러분도 리더들의 중간 관리자의 리더시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리더들을 선정할 때 그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셔야 되는 거겠죠. 어디에서 팀장 몇 년 차 아무 소용 없습니다. 너무나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너무나 무능하고 정말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고 떠나는 수많은 리더들, 중간 관리자를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왜 똑같은 그런 것들을 반복하려고 하세요?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멋진 리더, 멋진 대표님이신데요. 그러면 21세기 지금에 맞는 성장과 성과와 시스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리더로 섭외하시고 그들을 무대에 올리셔서 그들이 리더 회체를 주관하고 내 대표가 말하고 경영진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존경하는 내 옆에 상사가 내 옆에 동료가 말하는 그 집단의 지성과 성숙도를 높이는 것으로 리더십은 다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경영진이 정말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단발성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시기도 하시지만 이 맥락을 꼭 이해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어떤 분이 진짜 지금 시중에 리더십 강의에 대한 게 많은데 지금의 우리의 니즈를 막 채워줄 수 없는 것 같다. 너무 뻔한 얘기들을 하신다.
그럼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지금의 이 시대에 특히 급변하는 스타트업에서의 가장 원하는 리더십은 이런 것이고 저희 위드가 누구보다 잘 구상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회의치 어떻게 세계적으로 구상해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선발해야 되는지,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어떻게 수용성을 높여야 되는지도 다 상세하게 맞춤형으로 알려드리거든요. 물론 저희와 다 함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누구한가에 이걸 위탁한다면 저희가 말하는 이 기준대로 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내부에서 이걸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한번 이런 방향으로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준점들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조직들이 더 잘 성장해 나가고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저희 위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